네, 현재 시간 3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 마감 15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장에서는 대외적인 뭔가 부담감도 있지만 미중 갈등도 또 계속해서 시장을 억누르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2차 전지주들의 하락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장야 이렇게 하락으로만 마무리해야 되는 건지 시장 안에서 끝까지 봐야 될 거 무엇이 있을지 탑10 보도록 할게요. 변영인 대표, 이성우 이사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주도하는 섹터 그리고 좀 외면받은 섹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두 분의 고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선택한 첫 번째 테마는 자율주행 테마고요. 그와 반대로 시장이 외면한 테마는 아이폰 관련주입니다. 아이폰 관련주, 이 악재로 인해서 애플마저도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자율주행 테마주를 본다면 오늘은 그 자율주행 안에서도 카메라도 그렇지만 차량용 반도체주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오늘장 코멘트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소프트웨어 단의 투자가 두 가지가 단행되었다는 점이고요. 네. 첫 번째로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비상장 기업의 투자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율주행단의 종목들이 시세가 나기 시작한 게 현대차 같은 경우가 레벨 3를 연말까지 구현하겠다라는 점이었어요. 이게 레벨 2에서 3로 넘어갈 때 달라지는 요인들이 우선은 레이더와 라이더 모두 구현 가능하기는 한데 네. 한 단계 더 진보된 기술을 탑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상황 안에서 그 실제 3단계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운전에 대한 부분, 즉 그 운전자가 운전대를 놓고 이제 주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가지 부분에 더 확인이 필요했는데 오늘 공식화된 부분은 뭐냐면 이제 보험과 관련된 부분에 그 이슈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단의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고 이와 연결해서 좀 종목들이 좀 압축돼서 흘러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자율주행 테마주들 사실 이번 주 내내 오르락 내리락 했던 종목들이 많은데 두 분의 눈 안에 들어온 종목은 뭐가 있을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3 종목 확인해 보시죠. 각각의 두 분이 선택한 종목인데요. 일단 변영인 대표님은 HL 만도를, 그다음에 모트렉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골라주셨고요. 이사님도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1위는 퓨런티어, 2위는 현대 오토 에버 에어. 변영인 대표님,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이 자율주행 테마 이야기하면서 나는 자율주행 관련 수혜주로는 좀 대형주 위주를 보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오늘도 그래서 저렇게 세 가지 고르신 건가요? 그렇죠. 저는 뭐 일편단심입니다. 일단 뭐냐면 네. 지금 항상 어떤 뭐 이슈나 섹터에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관련주들은 뭐 시총이 좀 작거나 관련해서는 어떤 매출 비중이 극도로 좀 작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때문에 사실 상승하는 종목도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옥석가리 향후에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면 어떤 종목들이 과연 큰 수혜를 입을 것인가, 이 관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고, 여기서는 우리가 항상 강조했던 뭐 3대 기술이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과 센서 기술, 그리고 레이더, 라이더 기술, 이렇게 세 가지 기술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최근에 상승세를 좀 이었던 종목들은 관련된 어떤 특화 기술보다는 부가 요소 또는 부품 관련 종목들로만 좀 구성되어 있었다. 그렇다면은 지금 하반기에 현대차 그룹에서 레벨 3 자율주행차의 하반기 출시, 여기서 본격적인 수혜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제가 판단해 봤을 때 저는 선호픽으로 HL 만도를 픽해봤습니다. 그래서 뚝심 있게 나는 여전히 자율주행 테마로 눈여겨보는 종목은 대형주 단이다라는 네네. 이야기였고요. 이성우 이사님 거를 보니까 약간 카메라 쪽? 이쪽에 네네.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이 탑3를 선정한 이유는요? 우리가 기업들 같은 경우가 어떤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될 때 네. 그때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로는 실적에 대한 기여도가 어떤 식으로 높아지는지입니다. 판매 단가가 올라가거나 많은 제품이 판매되거나 하는 부분은 당연히 매출의 증대 요인도 있겠고 영업이익 증대 요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종목단을 제가 선정을 할 때 레벨 2에서 3로 넘어갈 때 카메라 단 같은 경우는 7대 정도가 레벨 2에 쓰인다고 하면은 레벨 3에서는 13대 이상이 쓰여집니다. 거의 2배 이상 늘어나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쓰여지는 단순한 매출의 증대 요인을 대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자율주행단에서 레벨이 이제
2에서 3로 넘어갈 때는 일반적인 카메라 렌즈가 쓰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프리미엄 렌즈가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일반과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마진이 5%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장 핵심 기술을 구현을 할 때 매출이 달라지고 여기에서 영업이익이 달라질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갖춘 기업을 제가 선정해서 등재를 시켰습니다. 보니까 퓨런티어가 수주 잔고 상승률이 올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실적으로 곧 잡힌다라는 거잖아요. 네. 퓨런티어가 그래서 탑픽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그 제품단에서 실제 매출이 느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주 산업 같은 경우는 수주를 따져볼 필요가 있고 네. 이 수주 같은 경우가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의 비중이 높다라고 하면은 쓸모없는 수주입니다. 왜냐하면 카메라 모듈단에 지금 들어가는 뭐 렌즈, 이 구성품 같은 경우는 마진이 낮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전장과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2자릿수 이상의 마진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전장과 관련된 부분의 수주 잔고 이 부분의 파악이 중요한데 80% 이상이 전장용 수주 잔고입니다. 네, 그리고 대형 고객사를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이 대형 고객사라 하면 우리가 또 구분을 지어 봐야 되는데 국내사에 한정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마진은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글로벌사로 다각화가 돼 있다 하면은 평균 영업이익률이 5% 증대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 우선은 수주 잔고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낮은 부분이 아니라 높은 부분의 사업부에 수주를 확보해놨다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확장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벨 3의 보험이 확실히 어느 곳의 비중으로 그러니까 운전자, 자동차, 이 소프트웨어단 구현하는 이 타겟을 통해서 마무리되면 종목들의 시세는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퓨런티어의 가격 전략을 세워보자면 이번 주 내내 좀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해서 이미 좀 네. 올라와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오늘은 좀 윗꼬리가 달리긴 했고 음봉 전환이 됐거든요. 네. 여기 좀 지지 라인을 잡은 걸로 보세요? 아니요. 아직 지지 라인은 잡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가장 강했던 종목이 스매트레이더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그 전체적인 요소들은 모멘텀을 통해서 움직였는데 일단 모멘텀에 부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적어도 뭐 가격 조정 같은 경우가 2만 원대 후반 정도 나왔을 때 접근한다라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퓨런티어의 목표 주가는 36,000원, 네. 손절 가격은 28,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렸습니다. 아직 지지 라인은 잡지 않았다라고 그랬고요. 변용현 대표님의 HL만도도 좀 가격 전략 들어보고 싶은데 그거와 함께 두 분 모두 다 3위권의 네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종목이 새내기 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좀 루키로 보고 있는지요? 저는 일단 이 세 가지 기술, 뭐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 카메라 모듈 센서, 레이더, 라이더 기술 이렇게 세 가지인데 저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 완전 자율주행의 핵심 레이더 기술이라고 저는 레이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라이더의 경우는 뭐 레이저 전파를 통해서 전후방 그리고 좌우 측면에 대한 어떤 이 사물 감지를 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어떤 기상의 어떤 요건들, 뭐 미세먼지가 좀 있다든가 기상의 어떤 악화 요건들이 좀 있다면 전파를 통해서 전후방 그리고 측면에 어떤 이 사물을 좀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이 좀 굉장히 좀 중요했어요. 일단 HL만도가 우리나라에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국산화한 1호 기업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덜 주목됐고 덜 알려졌죠. 지금 자회사 HL 클레 모브를 통해서 이 자율주행 핵심 부품 등을 지금 양산하고 있고 이미 현대차 그룹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경우에도 지금 국산화에서는 군용에 납품하는 이 소형 레이더 기술을 독보적인 어떤 기술이라 저는 이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4D 구현 방식입니다. 4D 구현 방식인데 이게 300m 범위 안에 있는 사물을 감지하고 여기서 좌우 측면 그리고 전후방의 어떤 이 사물을 인지하는 이 기술이 소형화돼서 자율주행 차에 탑재가 된다면 굉장히 적용하기 좀 좋은 기술이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경우에는 사실 상장한 지 좀 얼마 안 됐지만 이후에 뭐 보혜수 물량들 다 소화하고 가야 되는 구간 좀 있겠죠. 그렇지만 다소 긴 호흡이라면 관심 가져도 좀 좋다라고 좀 판단해봤고 저는 최우선픽 HL만도를 좀 선호하는 이유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반응 효과는 좀 되게 미비했다. 이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아니 최근에 그 현대차 자율주행 3 이야기 나오면서 많은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HL만도는 계속 밀리거나 횡보해서 이게 정말 매력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아직 주가 반영이 못했다면 이제부터 된다면 목표가는 어디로 잡아볼까요? 네, 일단 목표가 4만 원에서 4만 1천 원 구간 그리고 목표가는 매수가 4만 원에서 4만 1천 원 구간
목표가는 47,000원인데 전 중기 이후에 중기 좀 더 장기 관점에서 5만 원 이상에 좀 안착해야 되는 종목 아닌가. 전 단기 목표가로 한 47,000원 좀 제시를 해드리고 이탈가는 39,000원 좀 제시해드릴게요. 최근에 어떤 이 가격 전략을 좀 보면 3분기 어떤 실적 우려감들이에요. 2분기까지는 굉장히 장사를 굉장히 좀 잘했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 중국발 어떤 이 자동차의 어떤 수요가 좀 부진할 수 있다. 이 우려감이 좀 반영되면서 실적 우려감은 선반영됐다.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HL 만두가 탑픽이었고요. 그리고 이성우 이사님은 퓨런티어가 탑픽이었고 두 분의 공통점으로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오늘의 이슈 볼게요. 두 번째 이슈 보시면요. 아이폰 관련주입니다. 변영희 대표님은 LG이노텍 그리고 이성희 이사님도 LG이노텍을 관련해서 탑픽으로 주셨고 그와 달리 변영희 대표님은 지금 3위권에는 종목을 아예 적어주지 않았어요. 네. 요거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네. 아이폰 관련해서 오늘 그 애플의 악재가 나왔는데 네. 자꾸 미중 갈등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오늘 BH가 좀 많이 밀리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좀 탑픽을 꼽아주신 이유는 여전히 좋게 본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달라고 해서 억지로 준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좀 다소 좀 애매하게 어제 제가 시초가 필승주라고 해서 BH를 좀 갖고 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시가부터 좀 밀리고 나서 원인을 좀 찾아보니까 이 중국 관영모지에서 중앙정부에서 공무원들 아이폰 갖고 오지 마라 이렇게 좀 명령했다. 이게 단순 설인지 정확한 어떤 팩트인지는 아직 판단된 건 아닙니다. 이 영향 때문에 애플 관련주, 아이폰 관련주들 어떤 시세가 오늘 굉장히 좀 하락하면서 좀 출발했는데 저는 좀 냉정하게 좀 판단해봤어요. 최근에 아이폰발 이슈 악재들은 모두 상반기에 좀 반영이 됐고 지난해 하반기 아이폰 14의 어떤 판매 부진 효과들이 좀 반영이 됐는데 왜 갑자기 지금 와서 중국에서 이게 판매 금지를 공식화한 것도 아닌데 이거에 왜 수급 영향을 좀 받을까라고 좀 판단해봤고 저는 오히려 이게 적극적인 어떤 매수 관점이 아니면 더 이상 뭐 박앤셀이 아니면 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그렇죠. 지금 아직 확정된 게 아닌데 너무 주가가 먼저 되려 겁을 먹고 밀려났다라고 그렇습니다. 평가해 주셨어요. 이사님도 동의하시는지 또 세 가지를 골라주셨는데 네.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셨습니까? 우선은 이노텍 같은 경우는 25만 원이 깨지면 안 되는 주가를 우선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중국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이폰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체 그 네. 브랜드 쓰겠죠? 그런데 오후에 장 마감 전에 이제 공공기관에 속해 있는 그 직원들 같은 경우도 아이폰을 쓰지 말라라는 소식이 추가가 됐어요. 그렇다 맞아요. 보니 이게 반등이 나오다가 종목들이 밀렸는데 그러면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과연 25만 원대 주가가 깨지고 나서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라는 점인데 아이폰 15 출시가 9월 12일에 있습니다. 지금 컨센은 각 기준마다 다른데 일본은 7,700만 대 판매를 예상을 하고 그 애플의 직접적인 데이터로는 한 9천만 대, 네. 그다음에 거밍 채널 같은 경우는 8,800만 대.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 8천만 대 정도가 예상치예요. 그렇다 보니 이 판매치 이상을 팔아준다라고 하면 이노텍은 다시 시세가 가능할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주가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지지부진할 수 있음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LG노텍 그러면은 25만 원이 깨지지 않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봤을 때 네.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장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갖고 계신 분들은 우선은 이런 소식을 보고는 시초에 매도를 했어야 됩니다. 매도를 했어야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소식이다 보니까 주가 반응이 반대로 나타나는데 대신에 지금 매도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제 12일까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판매 데이터 같은 경우를요. 판매 데이터를. 그래서 오늘 이 시가에 LG노텍을 매도하지 못한 분들이라면은 일단은 25만 원 선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네.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해주셨고 같이 또 탑픽이 LG이노텍으로 겹쳐졌어요. 변영희 대표님의 전략은 어떤 건지도 정리해 주실까요? 예, 저는 뭐 매도 관점보다는 매수 관점이다. 왜냐하면 이게 애플량 관련된 이슈만 좀 있는데 최근에 뭐 삼성전기가 테슬라양 뭐 카메라 모듈 공급한다. 맞아요. 이 이슈가 애플도 LG이노텍도 테슬라에 공급합니다. 이미 지난해 이 사이버 트럭이 지금 납품 계약을 좀 체결했고 관련돼서 조회 공시도 현재 확정 공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뿐이에요. 비슷한 양상의 공시가 있었는데 삼성전기와 동일하게 LG이노텍도 수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뭐 작년에 1조 원대 신규 시설 투자를 좀 결정했고 이 부분이 애플량에 대한 카메라 모듈 매출 부분을 좀 차지하더라도 저는 전장사업 부분을 이제 관심 있게 좀 주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친 낙폭 과대 구간에서는 오히려 장내 사업 관점에서도 충분히 좀 모아가기 좋은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2분기 실적 관점에서도 지금 뭐 스마트폰 출하량의 어떤 감소 효과 때문에 실적 미비 효과 이것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3분기에 아이폰 1호 출시 기대감들 이거 제외하더라도 전장 사업 부분의 어떤 성장세 부분 지속해서 뭐 기판 사업과 전장 사업 부분은 상승 매출 추이 기록하고 있다. 이 부분도 좀 잘 주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의 의견이 살짝은 달라요. 일단 오늘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피했어야 했다. 네. 그런데 피하지 못했다면 현 구간에서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는 건 좀 늦었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변영희 대표님은 아니다. 오히려 매수 기회다. 그렇죠. 우리가 되려 겁을 먹은 것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 다뤄봤고요. 오늘장 마감 준비해 봐야겠죠? 클로징 벨 플러스 마감 시작하겠습니다. 네, 9월 7일 우리 증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포지션을 잡느냐 좀 눈여겨봐야 했어요. 왜냐, 미증시에서부터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인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매도하진 않았지만 코스닥에서 1,500억 원 넘게 좀 매도한 게 포착이 됐고요. 또 프로그램 매도가 코스닥에서 나오면서 장중의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확한 종가 들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김예솔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장 초반보다 하락폭을 더 키우며 마감을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59% 하락하면서 2,54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2.26% 하락하면서 906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장 초반부터 로봇 관련 기업들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또 오전에 하락세를 보였던 삼성전자는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요. 또 에코프로는 장중에 100만 원 선을 내주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에게 하방 압력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오늘 시장에서도 이 로봇 관련한 테마주들을 이 로봇 후발주자들에게 거래량이 몰렸습니다. 이 아진 엑스텍, 이 로봇과 반도체로 분류되는 기업인데요. 오늘 상승폭을 늘리며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고요. 가장 많은 거래량이 몰렸던 기업입니다. 역시나 대동 역시도 이 로봇 개발 시너지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 기업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 오늘도 움직였는데요. 이 일동홀딩스가 오늘도 거래량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외국인들이 담아낸 기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아냈습니다. 네, 삼성전자 전거래일 대비 0.57% 상승 전환하면서 74,4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화학기업인 금양이 외국인들 순매수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을 좋았는데요. 오늘은 2%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기업인 코스맥스 그리고 KT 역시도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기관들은 어떤 기업들도 담아냈을까요? 어제 이어서 기관들은 역시 CJ와 호텔신라를 다시 한번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중국 소비주가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퍼시픽도 기관 순매수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아연도 어제 이어서 기관들이 순매수했고요.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좀 전에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하나오션의 주식 3,800억 원 규모를 추가로 취득하겠다는 공시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기관들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선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을 통해서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키포인트들을 봐야 할지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양시장 모두 파란불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위클리 옵션을 맞아서 조금 수급의 변동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마지막까지 어떤 흐름 보여줬는지 이성 이사님 일단 양시장 브리핑부터 해볼까요? 그러니까 최근 시장의 특징은 네. 외국인의 선물 흐름에 따라서 뭐 현물 프로그램 매도 같은 경우가 좌지우지되는 흐름이 있고요. 특히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 같은 경우가 종목별로 점증돼서 나타날 때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주들이 좀 약하기 마련이에요. 오늘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그랬고, 그런데 장 막판에 이제 행사 같은 경우 위클리 옵션을 짚어주셨죠. 네. 이 부분이 마무리되고 나서는
현물 기준으로 외국인이 매수 부분을 좀 일부 나타냈습니다. 그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더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을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하는 점은 지수당 같은 경우가 한 2,550 레벨은 지켜줬으면 좋았는데 우선은 이탈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반도체 같은 경우 뭐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주가가 V자 반등을 하기보다 좀 버텨주는 모습이 연출이 될 수 있겠고요. 나머지 지금 성장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장주에 대한 뭐 채권의 부담 그런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확인하고 접근해야 되는 시장임을 강조를 드립니다. 네,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특히 코스피 시총 상위 안에서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막판에 좀 오후에 좀 힘내면서 빨간불 켜냈고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올랐어요. 이 반도체를 둘러싸고서는 대장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버티고 있긴 하지만 아직 강한 흐름은 안 보이거든요. 오늘 장 마감 좀 전해주실까요? 네,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뭐 기조 이게 뭐 대장주에서 대장주가 조금 쉬어가는 흐름 그리고 이 부과되는 어떤 소부장주의 어떤 움직임들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장비주들의 어떤 흐름들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하반기까지 좀 모아가자라고 좀 강조를 드릴 바 있었어요, 저도. 근데 HBM3가 3분기에 최종 승인받고 4분기 본격 양산되면서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장비주의 어떤 흐름들도 지금은 당장에 어떤 이슈 때문에 쉬어가고 또 수급에 따라 좀 상승하고 이 등락을 좀 반복은 좀 하겠지만 관점에서는 저는 뭐 내년 상반기 수주 또는 이제 실적 연동성을 좀 고려한다면 조정식 계속 뭐 주시하면서 좀 매수하기 좋은 종목들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로봇주와 관련돼서도 또 장비주와도 좀 선회되는 기술과 기술 간의 어떤 겹쳐지는 어떤 사업 부분에서 같이 이제 적용되는 종목들의 어떤 흐름도 좀 좋았는데 저는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소재주도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좀 특히나 낙폭 과대 구간에 좀 모아가는 전략 중요하다.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한 종목 상위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는데 반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외국인은 매도했고 오늘 또 전반적으로 어제 상승했던 방산주들이 쭉 내렸어요. 어제는 그 폴란드에서 뭔가 그 국내 기업들이 가가지고 연초에 나왔던 수주 이야기 또 제2차전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너무 하루 만에 반짝 사라진 거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밸류 매력들은 있는 구간입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가 수주장구 실적을 대입해보면 뭐 주가 수익 비율 5배, 6배 이 구간이다 보니까 밸류 매력은 있으나 모멘텀 같은 경우가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가 공식적으로 밝힌 부분은 3,000톤급의 잠수함 정도의 수주가 우선은 가능한 것으로 내비쳤어요. 그렇다 보니 우선은 방산주들은 조정이 나왔고 이게 지금 싸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 실제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그 구간, 그 일정 거기에 따라서 주가 반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밸류상으로는 괜찮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결국 하락세로 마감하면서 3.06% 내림 음봉 전환됐습니다. 11만 4천 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그 외에 한국항공우주라던가 방산주들의 내림세가 눈에 띄었어요. 또 이와 함께 아즈넥색도 볼까요? 오늘 급등한 상위 종목 안에서 로봇주들이 또 대거 랭크가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언급했던 뭐 SBB테크라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가 아닌 아즈넥스텍이 갑자기 올라왔어요. 지금 로봇주도 지금 제가 보면 순환매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시세를 좀 냈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좀 상승세가 좀 부재되는 경우 상승이 좀 둔화됐지만 지속해서 차트 흐름도 좀 살아있고 지금 덜 주목받고 덜 올랐던 종목들의 어떤 이슈들이 로봇주의 어떤 섹터 강세 속에서 좀 흐름 좀 나와주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체 지금 시가총액이 전일 기준 915억, 굉장히 적은 종목이에요. 오늘 로봇주 수급에 따라서 단기 수급이 좀 몰리면서 오늘 거래가 좀 많이 수반이 좀 됐죠. 전체 발행 주식 970만 주인데 오늘 1000만 주, 1074만 주 정도 거래가 좀 됐으니까 굉장히 많은 거래량 좀 수반되면서 저는 내일까지 시세 좀 이어갈 수 있다. 다만 로봇주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는 부분적인 차익 실현까지 접근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단기 급등 요인 그런데 여기서는 실질적인 어떤 매출 수반이냐 기술 부각이냐 이 두 가지 어떤 갈림길이 좀 있지만 저는 이제부터는 단순한 기대감보다는 숫자 즉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산업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종목들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판단해봤습니다.
네, 아진엑스텍 그 로봇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안간이 종목이 상한가로 단숨에 직행을 했습니다. 또 오늘 시장 안에서는 흥구석유를 포함해서 유가 관련주들도 네. 올라줬는데 저희가 지난번 주 초에 한번 다뤄봤을 거예요. 그때 다시 또 유가가 올라가면서 SOE를 포함한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이 올랐어요. 근데 네. 흥구석유의 경우에는 네. 약간 테마성을 더 많이 띠는 것 같아요. SOE와 비교를 한다면은. 그렇습니다. 우선 유가가 상승하고 아니면은 수요 같은 경우가 뭐 크게 진작될 때 공급이 줄어들 때 요인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있었죠. 그럴 때 시세가 났던 종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종가 고가로 마감해주는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추가 시세가 있을 텐데 보통 이런 경우 윗꼬리를 달고 좀 차익 실현이 나온 경우 거래가 전거래일보단 2배 이상 터진 경우에는 시간 외 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세는 일회성일 경우가 있겠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유가가 상승했을 때 어떤 산업이 좋아지냐 이 부분이에요. 뭐 조선산업 같은 경우는 수주 같은 경우도 추가로 공고히 될 수 있고 유가 85불, 90불 이상의 레벨에서는 해양 플랜트에 대한 수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지금 정유주를 바라보기보다는 한 발 더 빠르게 조선주를 보시는 게 낫다라는 시각입니다. 아, 오히려 유가 상승 관련해서 흥구석유를 보기보다는 조선주 쪽을 보는 게 어떻겠느냐. 또 네. 거기도 실적도 잘 나온다고 하니까요. 네. 그렇죠. 조선주 이야기 주셨고. 아, 저희 시청자분들은 오늘 시장까지도 보고서는 실망하셨나 봐요. 그나마 막판에 외인 매수가 좀 들어와서 코스피가 커버되긴 하긴 했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진짜 9월 위기설도 가능해 보이네요라고 사연님이 글 올려주셨거든요. 이와 함께 코스닥 인버스도 살짝 언급하는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지지부진한 시장이 이어진다면은 900선에서 1000포인트까지 못 가고 계속 코스닥이 부딪힌다고 하면 오늘 또 미중 갈등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코스닥 인버스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너무 지나친 확대 해석이 아닌가. 왜냐면 지금 네. 차트를 보면 코스닥 차트 뭐 7월 26일 956.4포인트 찍고 나서 지금도 900선 탄탄하게 지지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의 어떤 징후가 좀 포착이 되면서 다시금 이 긴축 연장되는 것 아닌가. 이 우려감 때문에 미증시도 좀 쉬어가는 구간, 우리 증시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고유가 기준은 작년과는 좀 결이 좀 다릅니다.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인해서 유가가 좀 급등했던 사항들과 지금은 뭐 주요 산유국 일부 국가가 자발적인 어떤 감산을 통해서 지금 유가가 소폭 좀 올라가는 건데 뭐 100달러를 넘는다, 110달러 넘는다 이 부분 너무 기우다. 그렇다는 경우는 전 9월까지는 조금 900선 하에서 또는 뭐 800선 후반대에서는 좀 위치 조정은 좀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상향 패턴 하에서는 900대 탄탄하게 좀 잘 다지고 간다면 저는 그래도 연말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인 기류 1000포인트도 전 가능하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추세는 과거와 다르다. 올해 상반기 즉 1월과 2월에 주가 양상과는 좀 다르다.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하락으로 방향을 틀 것이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확대 해석이다. 네네. 그래서 코스닥 인버스를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나는 모르겠다라는 의견이었어요. 이성훈 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내일장에 대한 전망까지 같이 해주실까요? 인버스를 매수하기에는 그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됐을 때가 본격적인 시세가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 인버스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주식 비중이 높은 분들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종목의 반등은 나오면서 지수가 밀려주면 좋은데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데 종목이 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 불편함 양방에서 다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인버스 매수는 좀 지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차라리 주식 비중 밸런스 조절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인버스는 패스하시고요. 내일장 핵심 포인트는 미국장의 10년물 국채 지금 4.3 부근에 가 있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보통 2차 전지와 반도체주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를 내년을 바라보는 기점이 아니라 뭐 4분기 이렇게 땡겨올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할인을 받거든요.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가 4.2로 좀 밀리는지 보고 그 부분을 확인하고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낫습니다. 확인하고 가자. 네. 미국 10년물 국채 안정화를 주목하자. 만약에 여기서도 안정화가 되지 않고 뭔가 시스템적인 문제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인버스 투자를 우리가 고려해봐도 되겠지만 현재 구간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영인 대표님의 내일장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네, 일단 단기적인 어떤 이슈, 미국발 어떤 조정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뭐 영향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심각할 정도로 우리가 뭐 2,500선을 이탈하고 다시금 2,300선을 회귀한다 이런 관점의 어떤 시그널보다는 지금 전반적인 어떤 긴축 이 기조가 확실하게 긴축이 조기 종료되는 것인가 또는 완화되는 것인가 아니면 긴축이 연장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갈림길이 확실한 방향성을 설립은 좀 안 됐다. 다만 지금 미국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 좀 아닐까 싶어요. 긴축을 좀 지속한다는 것 관점에서도 미국도 상당한 어떤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다. 오늘 뭐 어제 발언에서는 뭐 보스턴 연은 총재가 뭐 그런 관련 발언도 좀 했었어요. 신중을 좀 기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조 발언, 이 부분을 좀 잘 참고한다면 조정 이후의 흐름들은 좀 바뀌지 않을까 판단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좀 경계하는 거는 있어 보이네요. 특히나 그 경계감이 국내 시장보다는 지금 미국 시장 혹은 경제 지표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오늘장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